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탈질 작용이라는 현상에 대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주로 논 같은 데서요, 물을 이렇게 가둬 놓으면 토양 속 질소가 가스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농사에 꼭 필요한 질소 성분이 사라지는 거라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비료가 없어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뭐 환경 문제랑도 연결된다고 하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 현상을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농사 현장에서 왜 좀 골칫거리인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거네요. 작물 주려고 뿌린 질소 비료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비용도 비용이고 노력도 그렇고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토양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작물 뿌리에도 안 좋다고 하고. 네, 뿌리가 숨쉬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 바로 아산화 질소, N2O 가스 발생 문제입니다. 아, 그게 온실가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단순히 비료 효율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랑도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질소만 날아가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 이 탈질 작용이라는 게 언제 잘 일어나나요?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네,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산소 부족 상태예요. 전문 용어로는 혐기성 상태라고 하고요. 혐기성 상태요? 네, 뭐랄까, 흙이 숨을 잘 못 쉬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논에 물을 대거나 아니면 땅이 너무 다져져서 물이 잘 안 빠질 때, 아, 네네. 그런 환경이 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죠. 거기에다가 미생물들 먹이가 되는 유기물이 많거나 또 얘들이 질소가스로 바꾸는 재료, 그러니까 질산태 질소가 많을수록 이 반응이 더 빨라져요. 유기물이랑 질산태 질소. 네, 그리고 온도도 중요한데요. 한 20도에서 30도 사이, 그리고 토양 pH가 중성에서 약알칼리성, 그러니까 7에서 8 정도일 때 이 미생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분석돼요. 와, 정말 여러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활발해지는 거군요. 물 관리부터 비료, 토양 상태까지 다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좀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나온 얘기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몇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질소 비료를 줄 때요. 그냥 표면에 흙 뿌리기보다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넣어주거나 흙 전체에 골고루 섞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아, 공기랑 덜 만나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런 원리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토양 환경 자체를 좀 개선해야 하는데요. 물 빠짐 좋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흙 속에 산소가 좀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중요하고요. 통기성 확보. 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쓰실 때는 덜 발효된 거 말고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쓰는 게 좋다고 하고요. 토양 수분 관리도 너무 질척거리지 않게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 상태를 최대한 피하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알겠습니다. 비료 주는 방식부터 토양 관리까지 좀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근데 아까 이 현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에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나오나요? 네, 나와요. 이게 관점을 좀 바꿔보면 재미있는데요. 이 탈질작용 원리를 환경 정화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환경 정화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물속의 질산염, 그러니까 질산성 질소가 너무 많으면 녹조 같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부영양화. 네, 그런데 일부러 산소가 부족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 탈질 미생물들이 그 질산염을 질소가스로 바꿔서 물 밖으로 날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뭐 하천 옆에 만드는 정화시설이나 인공 습지 같은 걸 설계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만 조절하면 불필요한 데서는 질소를 제거하고 또 작물이 필요한 곳에서는 질소를 지키고 뭐 이렇게 응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양면성이 뚜렷하네요. 농사에는 손실인데 환경 쪽에서는 오히려 해결책으로 쓸 수도 있다니 진짜 양날의 검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현상의 복잡성인 것 같아요. 오늘 자료들 덕분에 이 탈질 작용이라는 게 얼마나 다면적인지 알게 됐습니다.
네, 질소순환 자체가 워낙 지구 생태계에 중요하지만 보신 것처럼 이런 복잡하고 때로는 좀 상충돼 보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탈질 작용의 원리를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각자 농사 짓는 환경이나 또 뭐 수질 관리 목표에 따라서 이걸 그냥 무조건 나쁜 거,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볼 건지, 아니면 이 자연 과정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좀 더 현명하게 관리하고 어쩌면 유용하게 활용할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답은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오늘 귀한 자료들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